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이런 경우 헤어진 이유를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애매한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근데 이 사연이 굉장히 현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라 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제목은요, 전 남친이 헤어진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달라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건지 고민입니다로 시작되는 글입니다. 전 남친한테는 애정이 식어서 헤어졌다고 했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전 남친이 저보다 능력이 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전 남친이 저보다 야근이나 이런 건 많은데 돈은 저보다 적게 법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돈은 제가 더 벌어다 주면서 남편의 일의 강도는 더 세니까 집안일도 제가 더 많이 해야 할 확률이 높은데 그런 상황이 저는 정말 싫거든요. 주변의 지인이 자기보다 봉급 적은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집안일을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된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렇게 되기 싫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 사귀었을 때는 제가 학생인지라 연애할 때 결혼이나 미래를 생각하고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남친이랑 이렇게 오래 사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는 상대였기 때문에 남친 조건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회인이 되고 현실이 보이니까 전 남친의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서로를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전 남친을 결혼 상대로 생각 안 하지만 전 남친이 저랑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는 서로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혀 안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도 자기는 결혼 빨리 하기 싫다. 요즘은 결혼 안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는지 자꾸 저랑 결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빨리 취직해서 일했는데도 모은 돈은 저보다 적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준비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도 말이죠. 전 남친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도 제가 모은 돈이 결혼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자보다 모은 돈도 적으면서 결혼을 쉽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머릿속이 너무 꽃밭 아닌가 싶은 냉소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이런 부분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전 남친이랑 이별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장문의 문자로 이렇게 헤어진 게 납득이 안 간다. 이유가 납득이 안 가니까 더 심적으로 힘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고칠 수 있는 부분이면 고치고 싶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라도 솔직한 이유를 들으면 내 마음이 좀 더 편해질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말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맞는지 갈등이 됩니다. 남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자가 헤어지면 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남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일부러 이유를 숨기고 헤어진 거였는데 이유를 다 말해주는 게 나은지 적당히 포장해서 다른 이유로 둘러대는 게 나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이었거든요. 이거 보면 좀 많이 좀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흔한 느낌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능력 사이에서 좀 고민되는 경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내가 볼 땐 그런 거 그냥 대충 만난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대충 만나는데 오래 만나는 커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 대충 만나는데 오래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또 희한한 게 대충 만나잖아. 별 생각 없고 별 생각 없이 별 기대도 안 하고 만나게 보면 또 오래 가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 그래서 이게 대충 만나다 보니까 애정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자를 또 안 좋은단 말이야. 그러면 또 남자 입장에 또 편하거든 또 그게. 이렇게 되면 또 희한하게 연애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 물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쉽게 갈아탈 수가 있지만서도 또 의외로 또 그런 대안이 잘 안 생기는 커플들도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길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뭔가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더욱더 현실적으로 그런 수지타산, 이게 손익분기점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노동 강도는 남자가 훨씬 높거든요, 여자보다. 뭐 기업 입장에서도 남자를 선호하는 게 존나 개같이 부려먹어도 남자들은 꾸역꾸역 다 하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일의 강도가 남자가 더 높게 되면 당연히 집안일은 또 여자가 많이 하게 돼. 그래서 보통 맞벌이 하게 되면 여자가 더 많이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맞벌이를 할 거면 집안일은 반반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남자들이 또 나한테 또 지랄 연병을 든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거야. 뭐였냐면 야 남자가 보통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않느냐.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한 것들도 면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비중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흔했고, 또 두 번째는 또 그런 것들이지, 노동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여건에 맞게 이게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널널한 사람이 더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결혼하게 되면 뭐 집안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요리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애도 내가 봐야 될 것 같고, 유튜브도 내가 찍어야 될 것 같고, 증권 영업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씨발. 나도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거야. 좀 약간 막막하긴 해.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이제 뭔가 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 보면 약간 좀 막막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또 전업주부를 만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는데, 근데 또 지금 하던 또 생각이 변한 게, 그래도 웬만하면 좀 일을 하는 여자, 좀 바쁜 여자를 만나고 싶거든. 안 그러면 나중에 여자가 일을 안 하고 이게 바쁘게 안 살면 좀 병드는 경우가 좀 많아. 그게 많이 오히려 더 이게 피곤해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정신적으로 약해지는 게. 그래서 좀 바깥에서 좀 빡시게 일하고 그러면 여자가 그게 싸울 기력도 없고 바가지도 좀 덜 긁고 그런 게 있거든, 사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뭐 여자의 직업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제 그런 박탈감 같은 게 느껴지긴 한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이걸 씨발 이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이제 그런 게 좀 느껴진 건 사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 이해가 돼. 그리고 서로 오래 만났고 애정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됐겠어. 서로 진짜 좋아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됐기에 없을 건데, 근데 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통박을 좀 굴리니까 이제 여자 조건이 괜찮으니까 결혼 얘기를 하고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서른번은 제끼고 과연 이런 거를 솔직하게 이유를 말해야 될까라고 할 때, 저라면 뭐 굳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니 남자 여자 헤어지는 게 그냥 뭐 이유야 뭐 엄청 많이 만들 수 있잖아. 우리는 그냥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러던 뭐 헤어지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런 것들인데, 근데 남자가 이렇게까지 문자로 납득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내가 볼 때는 좀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는 게 아닐까, 자기가 까인 이유에 대해서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또 말해줘도 괜찮다고 봐. 말해주면 남자 같은 경우도 쇼크 받겠지, 그지? 굉장히 열받지만 또 근데 그런 뭔가 충격 같은 게 이 남자한테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힘을 제공할 수도 있거든. 물론 이제 그 원동력과 함께 그런 여혐도 이제 같이 동반하게 되겠지만 야 씨발 김신현 약간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뭐 크게 상관은 없거든. 상관은 없는데, 근데 저라면 굳이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가 남자랑 이제 이별을 결심을 하잖아. 뭐 이게 싸우다 존나 감정적으로 헤어져 이런 게 아니고, 진짜 헤어져 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 행동에서 바로 티가 나, 바로. 그래서 바로 싸늘해진단 말이야. 나도 이제 딱 여자 만나다 보면 느낌 와.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제 싸늘해지고 날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져. 옛날에는 뭐 나만 보면 이제 여자들 이게 좋아하는 눈빛이 있어. 꿀 떨어진 눈빛이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게 없고 이제 약간 좀 이게 싸늘해진 게 있거든. 그러면 싸늘하다 이래서 바로 느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제 헤어질 때가 됐구나, 바로 오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뭐 그냥 올 것이 왔구나 이러고 그냥 헤어지자면 헤어지자 이러고 끝났는데, 뭐 여튼간에 뭐 저는 이걸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건 그래요. 뭐 이 얘기를 뭐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얘기는 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한 대로 의미가 있고, 뭐 안 해도 뭐 크게 상관없고 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 그냥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여기서 납득하겠다고 뭐 이게 문자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끝난 건 그냥 끝난 거야. 그래서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나 또 이 나이 때, 내가 봤을 때 이게 사회초년생에서 조금 올라간 느낌이잖아. 이때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본인들에게 일어나는데 해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씨발 올 것이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런 걸로 물론 의연하게는 안 되겠지. 뭐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자한테 큰 애정을 못 느끼지만 남자 입장에서 또 다르잖아, 그게. 그래서 뭐 사람마다 느낌은 다르겠지만, 근데 뭔가 이별이 있게 되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좀 의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